양현종 선수는 양키스와의 두 번째 선발 등판에서 5와 3분의 1이닝 동안 2실점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상대 투수인 코리 클루버가 노히터를 달성했기 때문에 패전 투수가 되었지만 투구 내용 자체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양현종 선수의 이야기보다는 텍사스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텍사스라는 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양현종 선수의 다음 선택도 조금 더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레딧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곳은 많은 찐 야구 팬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응원하는 팀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단은 종종 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 레딧 구단 페이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레딧 페이지는 최근 콜로라도나 피츠버그의 페이지보다도 방문자가 적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2020년 12월 4일 존 다니엘스가 단장과 사장직을 겸임하다가 사장직에 전념하기로 하면서 텍사스의 새로운 단장이 된 크리스 영은 얼마 전 레딧을 통해서 그곳의 팬들과 문답을 진행했습니다. 크게 대단할 것이라고는 없는 문답이었지만 그래도 이 문답과 최근의 텍사스 구단의 행보를 통해서 구단의 운영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양현종 선수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양현종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한 팀으로 텍사스를 고른 것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텍사스를 선택했기에 다른 팀을 골랐을 때보다 더 빠르게 메이저리그 승격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메이저리그에서 어느 정도 통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니 다음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한 팬이 크리스 영에게 2021년 드래프트에서 누구를 지명할지 그리고 그 지명이 팀에게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현재 텍사스가 지명할 것으로 가장 유력한 선수는 벤더빌트의 원투펀치인 잭 라이터와 쿠마로커 그리고 유격수인 마르셀로 메이어와 조던 라울라가 있습니다. 잭 라이터와 쿠마로커 중 한 명을 지명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텍사스 입장에서는 텍사스 출신인 조던 라울라도 놓치기 아까운 유망주입니다. 조던 라울라는 현재 이번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유격수들 중 최고의 재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야구 명문 벤더빌트 대학 진학을 약속한 상태지만 이번 드래프트에서 상위 픽에 뽑힌다면 메이저리그 행을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텍사스로서는 아직은 성장해야 하는 연고지 출신의 대형 유망주와 메이저리그 레벨에 근접한 두 우완 투수 사이에서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영 또한 확답을 주기보다는 아직 어린 선수들을 관찰하고 있다 정도의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 영이 단장이 된 뒤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미래의 팀의 중심은 크리스 영의 첫 드래프트가 될 2021년 텍사스가 지명할 선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크리스 영은 여기에 현재 구단에 많은 투수 유망주들이 있으며 이들이 곧 메이저리그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다른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토론토는 2015년 게레로 주니어와 계약하고 2016년 볼을 드래프트한 뒤 이 둘을 중심으로 팀을 재편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2017년과 2018년은 사실상 미래를 기다리는 시즌이었습니다. 텍사스가 토론토와 같은 과정을 겪는다면 크리스 우드워드는 성적에 대해서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3년차인 그는 2022년까지 계약이 연장되었으며 그의 역할은 팀이 다시 윈나우가 될 때까지 현재의 선수들로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것입니다. 아니, 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지난 시즌 뒤에서 두 번째인 성적을 거두면서 2021년 드래프트 2번 픽을 얻은 것이 그의 최대 공적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 우드워드로서는 조금 더 어린 선수들 혹은 트레이드 가치가 있는 선수들 위주로 선수 기용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Q&A 행사는 데런 윌먼이 사무국을 떠나 텍사스 레인저스와 일하게 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고 나서 행해졌기 때문에 텍사스가 앞으로 스태캐스트의 관찰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여기서도 크리스 영은 교과서적인 대답을 주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지표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의 대답을 했습니다. 세이버 매트릭스에 대해서 물어본 다른 질문에서도 그는 비슷한 대답을 했는데요. 아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데런 윌먼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데런 윌먼은 사실상 스태캐스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이며 현재 우리가 보는 베이스볼 서번트와 게임데이의 많은 것들이 그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5년 전 텍사스는 그를 영입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그는 베이스볼 서번트와 스태캐스트를 완성하자던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뒤 이번에는 크리스 영을 돕기 위해
텍사스행을 택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데런 윌머는 선수들과 관련된 많은 일을 총괄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경우가 좋은 예인데요. 팬그래프는 북미에 존재하는 많은 야구 전문 사이트 중에 KBO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이트입니다. 김하성에 대한 평가 또한 높은 곳입니다. 데이브 카메론은 현재 샌디에고 단장 보좌역 및 스카우팅팀을 이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팬그래프의 창립 멤버이자 워라는 개념이 만들어질 때 어느 정도 기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즉, KBO와 김하성에 대한 평가가 다른 곳보다 높았던 팬그래프의 창립 멤버인 인물이 단장 보좌로 있는 샌디에고가 김하성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데런 윌머는 앞으로 텍사스 구단의 선수 평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말해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텍사스의 선수 평가에서는 베이스볼 서번트의 수치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이스볼 서번트의 관점에서 양현종은 뛰어난 선수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베이스볼 서번트 기준으로 양현종 선수를 평가하려는 게 아닙니다. 만약 제가 언어를 잘하는데 제 직장에서 앞으로 직원들의 평가를 수리 능력 위주로 하겠다고 하면 제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수리 능력을 좋게 만들거나 아니면 언어를 잘하는 직원을 찾는 곳으로 직장을 옮겨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거나. 그리고 저는 양현종 선수의 경우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현종 선수가 앞으로 모든 등판을 트라이아웃이라고 생각하고 던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메이저리그에서 통한다는 것을 증명했기에 현 시점에서 양현종 선수가 시장에 나온다면 오퍼를 할 구단은 충분히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방출한 테너 로하크는 사실상 끝난 줄 알았지만 애틀란타에서 결국 데려갔습니다. 현재 시즌이 중반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많은 팀들이 로테이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플레이오프 도전 가능성이 있는 팀들에서 로테이션의 뒤쪽을 맡아주고 이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투수들을 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대 야구에서 많은 구단은 단장을 위시한 프론트의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론트의 야구의 특징 중 하나는 새로운 단장 혹은 프론트진의 변화가 있고 난 뒤 메이저리그 팀부터 손보는 것이 아닌 구단의 마이너리그와 유망주 라인부터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프론트의 인물들과 구단의 유망주 라인의 정리가 끝나면 메이저리그 감독을 마음이 맞는 인물로 바꾸면서 윈나우를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휴스턴도 그리고 시카고 컵스도 유망주를 모으는 것이 끝나고 나서 구단 내 프론트 장악이 끝나자 감독을 바꾸었으며 앤드류 프리드먼 역시 단장이 되자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자신의 의견을 충실히 따라줄 감독을 구한 것입니다. 감독의 계약 시기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경질이라는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마음이 맞는 감독으로 바꾼다는 것에서는 똑같습니다. 텍사스의 행보를 보면 이제 텍사스는 크리스 영과 데런 윌먼이 이끄는 그런 팀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 우드워드는 잠시 그때까지만 텍사스 레인저스를 지키는 역할입니다. 어쩌면 탱킹이 그가 맡은 임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본인이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크리스 우드워드의 말에 크게 기뻐할 것도 크게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현재 텍사스 팬들의 무관심도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양현종 선수가 지금의 성적을 6월 중순까지 유지해준다면 텍사스 입장에서는 양현종은 꽤 괜찮은 드래프트 지명권이나 유망주와 바꿀 수 있는 선수가 됩니다. 더군다나 1년 스플릿 계약을 한 선수를 그런 트레이드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것은 구단 입장에서는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양현종 선수와 그의 에이전트는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더 현명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크리스 우드워드는 힘도 없고 팀의 전력 강화나 양현종 선수와 같은 스플릿 계약 선수에게 큰 관심이 없다는 전제하에 양현종 선수가 더 적극적으로 던지고 싶다, 선발 로테이션에 한 자리를 원한다와 같은 이야기를 포스트게임 인터뷰 같은 데서 흘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쓰는 방법이며 김광현 선수도 5월 들어서 이닝 소화라든지 감독이 항의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포스트게임 인터뷰에서 언급하면서 감독에게 그것이 전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현종 선수와 그의 에이전트가 적극적으로 로테이션의 뒤쪽에서 이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어필하면 분명 관심을 가지는 구단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텍사스 입장에서도 트레이드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양현종 선수에게 출전 시간을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토론토가 현재 계속해서 스트리플링을 쓰는 이유는 그가 좋은 성적을 기록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류현진, 매츠, 로비레이가 등판하지 않는 날
5이닝을 던져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스턴과의 경기에서도 첫 2이닝 동안 6실점을 했지만 그를 계속해서 4회까지 던지게 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해주면 좋고 못해도 최대한 많은 이닝을 막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양현종 선수가 노려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할을 맡아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또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양현종 선수의 꿈이 단순하게 메이저리그에서 던지는 것이고 양키스를 상대로 선발 경기를 치루어서 만족한다가 아니라 이번 시즌 잘해서 다음 시즌 제대로 된 선발 로테이션의 한 축으로 풀 시즌을 뛰는 것이 목표라면 이제는 자신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구단 운영은 비즈니스입니다. 텍사스도 우드워드도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텍사스가 현 상황에서 양현종 선수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양현종 선수도 자신의 상황에서 더 나은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 텍사스와 구단의 현 상황을 영리하게 잘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의 텍사스 상황과 그것을 보고 제가 해석한 저의 뇌피셜이 적당량 들어간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